7번에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 구성에 관한 부분부터 해서 7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부분의 이제 구성부터 일련의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보실까요? 7번. 어, 7번은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자, 일단은 먼저, 그럼 일단 1번에, 7번에 1번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거죠. 일단 보니까 1번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한 출발은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나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 비례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출발할 수 있다. 4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선거구는 이제 법에서 선거구는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3가지라는 한 다음에 지금 보신 대로 2개 이상의 동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할 거냐. 선거구는 방금 봤던 동이나 통로나 층별 3가지 중에 무엇으로 선거구는 정합니까? 여기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네, 하나. 자, 그 다음에 1번 하고요. 2번. 자, 일단 2번은 잠깐 건너가고 3번으로 갑니다. 3번. 2번은 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3번에 가시면 3번은 이제 누구를 선출합니까? 그래서 지문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이제 이 인원의 이 선거구에 따라 후보자로 나오죠. 누가? 동별 대표자. 그러면 자, 동별 대표자를 뭐하자? 선출합니다. 그러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제 이 선거 이제 규약으로 된 선거구에 동별 대표 후보자가 나올 건데 자, 일단 그러면 동별 대표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동별 대표 후보자는 누가 나옵니까? 입주자만 나온가요? 아닙니다. 이제 동별 대표자로서 자격은 입주자도 같지만 누구도 같습니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어. 물론 자격은 입주자보다는 좀 제한적인 어떤 여건입니다. 그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선거구에 후보자 누가 없다. 입주자가 없는 선거구에 한해서 누가 제한적이지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후보자로 나와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3번.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니까 그럼 일단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요건이면 입주자가 이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려면 현재 교대상의 문항에 3번의 박스에 기억 3번의 기억과 니은에 따른 이 2가지 요건을 갖춘 입주자라고 모두 되는 건 입주자 중에서 3번의 기억과 니은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거를 통해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에서. 그럼 일단은 기억에 가보니까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이란 요건하고 니은 그리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그래서 3번의 기억과 니은에 따른 2가지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들은. 자, 그럼 일단은 먼저 그 부분하고 그 중에 지금 보시면 지금 지문에 기억번의 단서를 좀 볼까요? 단서에 가보니까 단서가 아니라 양가로 지문 2번째 줄, 기억의 2번째 줄.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다음에 양가로 가보니까 최초의 입조대표를 구성하거나 이에 따른 입조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 현재 기역번의 단서입니다. 기역번의 단서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뭘 말하냐면, 기역번의 단서에 가보시면, 최초 구성입니다. 입조대표를 최초 구성. 여기는 기역에 따른 이 두 가지 조건, 입조대표를 최초로 구성합니다. 최초로 구성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최초 구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일을 보시면, 여기는 사업주체 관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조대표를 구성하게 돼 있는 이 최초로 구성하거나 또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2에 따른 입조대표를 구성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동그라미 2번을 잠깐 보류했는데 2번은 무슨 말이냐? 주택단지를 공구로 구분하여 건설입니다.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 건설을 말해요.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뭐 하겠다?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맞추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은 이 단서에 따른 경우면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결국 여기 이제 보시면 최초로 구성하거나 그리고 공고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경우에 따른 경우라면 둘 중에 구성이나 건설인 경우일 때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에 하여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 경우에 따라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구성되는 이 경우에 따라서 입조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때 이때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과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만 좀 설명드려요. 공고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2번에 갑니다. 위에 올라가면 동그라미 2번.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고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고 입주자 등은 입조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는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순차적 건설은 동그라미 2번 요 지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고로 구분 순차 건설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예를 들어서 단지 세대수가 2000세대의 단지를 건설합니다. 2000세대를 건설하려고 보니까 단지 세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2000세대 공사를 시작을 해 2000세대까지 전부 다 2000세대 공사 끝나고 나서 입주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고로 구분합니다. 공고란 건 일정의 요건을 갖추면 착공신고와 사용신고를, 사용검사를 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 공고로 나눴어요. 이걸 나눠서 A 공고와 B 공고로 나누어서 각 공고별에 따라 1000세대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두 개 공고로 나눠서 1000세대로 공고로 구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고로 구분해 순차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 B든 두 개 공고 중 하나를 먼저 시작을 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공고 1000세대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해. 신고를 하고 1000세대 공사를 하고 1000세대, 이 A 공고 1000세대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공사가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1000세대의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A 공고로만 해서 입조대표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A 공고 1000세대 중에 입주자 과반수가 들어와서 A 공고로만 입조대표를 구성을 해서 이 A 공고를 이 1000세대를 입주해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B 공고 공사, 1000세대가 공사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공사 이전 분명히 언젠가 이 B 공고 1000세대 공사도 끝날 거예요. 그러면 B 공고 1000세대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 B 공고 1000세대 입주 예정자 여기도 얼마가 들어와요? 예정자 과반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B 공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어떻게 될 때는 A 공고, B 공고를 합해서 A, B 공고를 합해서
입조대표를 입조대표를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해요. 그럼 입조대표를 재구성합니다. 이게 A 공구만으로 이제 구성에 관리하다가 B공구 공사가 끝나서 요건을 갖춰서 입조대표를 재구성합니다. 이제 그럼 재구성한다는 건데요. A공구도 B공구도 동별대표자가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A공구는 지금 주민등록을 마치는 6개월 이상의 계속거주 요건을 적용해도 A공구는 문제가 없어. 근데 B공구는 이 기억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적용해버리면 B공구에 나올 동별대표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고로 구분 순차적으로 건설한 경우도 이때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주자이면서 지금 이 경우는 이때는 뭐는 적용하지 않겠다.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그러니까 재구성할 때 만약 기억 요건을 적용해버리고 재구성은 어떻게 될 때는 A공구 동별대표자가 또 반쪽짜리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재구성할 때도 뭘 적용하지 않겠다.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고, 이 최초로 구성하거나 이와 같이 공구로 구분 순차적 건설한 경우는 기억의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동그라미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입주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누구도 가능하다, 사용자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 입주자 설명을 잠깐 드려서 이제 지우고 사용자를 잠깐 볼까요? 사용자를. 자, 이제 이 사용자는 그러면 어떤 요건 하에, 환경 하에서 사용자가 동별대표로 후보자로 나올 자격을 갖는가 봤더니, 자, 이어지는 지문에 동그라미 3번에 네 번째 줄입니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대표 후보자가 없는, 즉 이 선거구에 누가 안 나와요?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어요. 그때는 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누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또 동등한 입주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거구에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누가? 사용자가 동별대표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선거구에는 다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가 동별대표자 되기 위해서는 지금 봤던 입주자가 갖춰야 될 3번의 기억과 니은의 다음이라고 해서 이 3번의 사용자가 갖출 요건인 3번의 기억과 니은의 요건도 갖춰야 되고요. 일단 박스 밑에 가면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사용자는 이외의 선출 공고에도, 여기서 이외란 것은 양거로 단사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이외로 횟수를 산정할 거냐, 그래서 직전 선출 공고 1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몇 회로 계산하겠다? 2회로 계산한다. 그래서 2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 공고 1부터 2개월 이내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법에 말한 요건이란 우측 일단은 먼저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갖춰야 할 관련 요건을 이제 보시면 우측에 박스에 4번 관련 45페이지 상단의 박스에 가보니까 기억.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사용자란 이야기죠. 이 경우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한 말한다. 니은. 기억의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기억의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4번의 기억과 니은에 관한 요건에다가 플러스 4번의 기억과 니은에 따른 이 요건을 갖춘다면 누구도, 여기는 보면 두 가지죠. 그래서 4번의 기억, 니은, 3, 4번의 각각 기억, 니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누구도 가능하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도 가능한데 사용자의 누구도 가능하냐? 기억에 가보니까 사용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기억에 가보니까 니은인가요? 니은이네요. 니은. 사용자도 가능하지만 니은번에 가보니까 누구도 가능하다고 그랬냐면 여기 이제 사용자, 기억의 전단이니까 사용자, 이임차하여 사용하는 즉 사용자의 누구도 가능합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도. 그러니까 사용자의 누구도 가능합니까?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도 동별 대표자로. 그러니까 사용자 본인도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도 동별 대표자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은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스 해줘야 돼요. 서면으로 위임한, 즉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즉 사용자가 이제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 나간다고 해서 사용자가 예스만 가능하지 사용자가 노하면 사용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누가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는 뭐 하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선출 요건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입주자 사용자에 관한 자격 요건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측의 45페이지 현재 5번입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없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 자,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그래서 이 결격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격 사유 밑에 이제 가보시면 기억부터 해서 마지막 지범까지입니다. 지범까지 해서 결격사유는 총에서 11가지. 그래서 결격사유는 보시면 결격사유는 법에서 총 11가지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이 11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첫 번째 다음 쭉 가면서 필요한 것도 설명 한번 드려보죠. 자, 기업.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니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서 또 니은번. 자, 디귿은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리을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있는 사람. 그리고 미음은 그 밖에 있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A에서 G를 설명하는데 A는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해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법률이 좀 개정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법률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법률은 지금 여기 입조대 폐위냐 관한 것만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무 지금 첫 시작에서 마지막 전체적인 범위에서 일부 지금 법률 중에 개정이 되거나 아예 새로 신설이 된 내용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일부 신설되거나 또 일부 신설, 일부 개정된 내용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서 한번 전체 일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서 나눠드리고 한번 그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들을 수업을 한번 진행을 이 1시간 정도 시간 할애해서 일부 신설되거나 또 아예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일부 또는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인 그 부분 1월 한 중순을 좀 기점으로 1월 중순 이전까지 해서 지금도 보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한 부분만을 수정해서 될 게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2주 이내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1시간 정도에서 그 개정 신설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 하나 아직 이제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실무는 워낙 그 관리하는 법령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정리하고 확인하시고 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그 부분은 한 2주 이내로 한번 수업 시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 중에 하나 현재 결격 사유 중에 하나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된 부분이 지금 A번입니다. A번은 지금 그 중에 일부 개정이 된 내용 중에 A번입니다. A번을 일단 한번 읽어보죠. 여기도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A번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이 됐는데 이게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또 보시면 여기도 A번의 일부 이것도 차후에는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자료로서는 첨부가 될 건데 일단은 오늘 본 수업에 이게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걸 잠깐 수정을 할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여기는 위반한 범죄로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만 뒤쪽에 위반한 범죄로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일부 개정이 된 게 뭐가 개정이 됐냐면 그 중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벌금형을 그럼 뭐가요? 벌금형을 지금 나와 있네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제 이렇게 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위반한 범죄로 선고받은 중간에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뭘로 바뀌었냐면 여기는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벌금형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등등 똑같습니까? 전후 중에 뭐뭐 일부 개정이 됐다. 벌금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A번 하나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나 수정을 꼭 하나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B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C 공동체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서 그 다음에 D 해당 공동체 관리조체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체 관리조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조체가 주택권력자인 경우는 주택권력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2번 해당 공동주택에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 양가로 경우라면 2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F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그 다음에 G번 동별대표자 임기 중에 6호에 해당하여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에서 양가로 남은 임기 1년을 초과하는 게 1년을 말한다 그래서 마지막 G번까지인데 여기는 지금 G번입니다. 근데 그 중에 G번 지문을 조금 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G번은 지금 지문 중에, 임기 중에 등에 따라 임기 중에입니다.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여기 보면 제6호에 해당하여라는 지문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정된 건 아니고요. 좀 여기는 지문을 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좀 아쉬움이 남는데 임기 중에 여기서 말한 6호, 여기서 말한 제6호라는 걸 요걸 지우시고요. 여기서 임기 중에 6호에 해당해 6호라는 건 뭘 말하냐? 바로 그 위에 있는 G 위에가 F죠. F입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여기 6호가 F입니다. F에 그래서 임기 중에 F에 해당하여 등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한 6호란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한 6호란 건 F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F번에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에 따른 F번에 해당하여 그래서 6호를 요걸 얼마로 바꾸죠? 이거를 F로 하나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역부터 G까지 해서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지금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11가지 결격 사유 중에 해당이 되면 자격을 갖춰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정리했고요. 일단 아직 정리할 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입조자 대표회의가 출제 빈도가 이제 전체 시험 지금 전체 처음부터 끝 범위 중에 입조 대표가 출제 빈도가 높은 지문이고, 그 중에 특히 보면 요 결격 사유가 입조 대표 회의에서 이 출제 빈도가 높은 입조 대표 회의에서 이 부분 중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결격 사유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총해서 11가지 결격 사유는 정리를 꼭, 물론 나머지 이 부분들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빈도가 높은 입조 대표 회의 이 파트가 빈도가 높은 이 중에서도 어디가 또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까? 결격 사유 11가지 파트는 객관식, 또 사례 유형, 주관식에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리를 꼭 자리에 두셔야 됩니다. 찬장을 넘겨봅니다. 저기는 안 했네. 자, 이와 같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제 누구를 선출하자? 이제 이와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 이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이 안 됐다면 이제 동별 대표자를 후보자별로 선출하는데, 선출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동별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교재 44페이지 그 중간에 보충학습란에 가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이 나옵니다. 지문에 가보니까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한 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 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자, 지문에 1번의 기억,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2번, 후보자가 1명입니다. 선거구 후보자가 1명이에요. 1명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보자가 2명 이상 또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 따라서 선출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요건까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임원이 나옵니다. 임원입니다. 임원이 나오는데, 일단 교재 순서대로 그냥 가시죠. 너무 또 순서를 왔다 갔다 믿으면 혼동하시니 일단 그 순서대로 가서 이제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고, 이제 임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출을 이와 같은 방금 봤던 후보자가 2명 이상 또는 1명인 경우에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후보자를 선출했죠. 그럼 이 선출된 자들로 뭐가 구성되는 거예요? 입주자 대비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성을 했다고 하면 그 입주자 대표를 대표할 누구를 선출합니까? 임원을 선출합니다. 자, 그럼 임원을 선출하면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임원은 어떤 자들을 임원으로 선출합니까? 그래서 임원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임원은 회장과 감사와 이사에서 회장, 감사, 이사를 이와 같은 등등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로 선출된 자들로 입주대표가 구성이 될 거고, 구성원 중에 누구를 선출하자? 임원. 회장, 감사, 이사를 임원으로 선출합니다. 네, 부분들은.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시면 2번에 지금 7번 임원의 업무다 이제 그래서 교재 가보시면 기역에서부터 지금 기역은 회장은, 니은은 이사는, 그리고 디귿은 감사는, 그리고 리을은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감사가 해야 될 업무를 법에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라 회장, 이사, 감사가 해야 될 업무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래서 7번을 하나 정리하고, 자, 8번입니다. 8번. 그래서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입조자 대표 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죠? 회장, 감사, 이사를 두고요. 다만, 둔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봐두실게. 이제 보시면, 자, 회장입니다. 입조대표 회의 회장에, 입대표 회의 회장은 누가 나옵니까? 입대표 회의 회장은 입주자가 입대표 회의 회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사용자는 입대표 회의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그러면 누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일단 입대표 회의 회장이 입대표 대표는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사용자는 여기 원칙하고 예외로 나눠보죠. 원칙 예외로 나눠서 그러면 원칙은 사용자 입대표 회의 회장이 안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예외적인 단서 요건을 달고 나온다면 그때 사용자도 입대표 회의 회장이 될 수 있는가 요걸 확인합니다. 원칙은 사용자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예외적인 전제적인 단서 요건을 준다면 누구도 가능하다. 사용자도 입대표 대표는 회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제하에 사용자가 회장으로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가보니까 지문에 자 이어지는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얼마의 동의를 갖춘다면 동의 요건은 지금 보니까 동의 요건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다면 누구? 선출 전입니다. 그러면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의 얼마가 찬성한다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한다면 누구도 가능합니까? 사용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입주자 후보자가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및 입주자 등에는 입주자 등은 안 들어갑니다.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이때 사용자도 예외적으로 회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죠. 부분들은. 자, 그러기에 대해서 사용자도 가능하답니까?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 회장, 감사, 이사 관한 부분까지 설명해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밑에 보충학습란에 가보면 지금 그 지문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임원 선출 이제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회장, 감사, 이사가 있어요. 회장, 감사, 이사가 이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는지 여기 근데 크게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회장, 감사, 이사를 어떤 절차를 통해 선출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임원 선출 규정을 보시겠습니다.